며칠 후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주희 씨.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드는데요. 한참을 보던 주희 씨의 표정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주희 씨가 보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 영숙 씨의 병원비 영수증. 이게 뭐야? 그런데 대체 주희 씨는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 길로 친정엄마가 진료를 받은 병원을 찾은 주희 씨. 그때 주희 씨는 대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걸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토록 분노하는 걸까요? 그 길로 시어머니 댁을 찾은 주희 씨.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 도대체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을 하다니? 어머니가 어머니가 우리 엄마 죽였잖아요. 친정엄마의 죽음이 시어머니 탓이라는 주희 씨.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사진 좋았어요. 두준아, 할머니 왔다. 두준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좀 늦어요. 아, 그래요? 추운데 차 한잔 하세요. 좀 앉으세요. 사돈,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어제부터 이렇게 배가 아파. 아이, 그럼 병원에 가야지. 아유, 얼른 병원에 갑시다. 얼른 병원에 갑시다. 조심해서.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사돈 되시는데요. 오영숙 씨는 지금 췌장암 2기입니다. 네? 췌장암이요? 그래도 조기 발견된 편이라서 서둘러 수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놀랍게도 친정엄마의 병명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친정엄마 영숙 씨. 어떡해요, 사돈. 왜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을 못 하겠네. 그래. 췌장암이래요. 네? 암이요? 어떡해요, 좀. 심각하대요? 췌장암은요, 수술을 해도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수술을 서두르자는 의사의 말은 전하지 않고 오히려 비관적인 이야기로 일관하는 시어머니.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사돈, 일어나셔서 죽 좀 한씩 드세요. 자, 일어나세요. 옳지. 좀 일어나주시고. 심각한 병명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걸까? 평소와 달리 사돈의 수발을 드는 시어머니. 그런데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 왜 하필이면 췌장암이야. 암 중에서 제일 고생한다는 게 췌장암이라는데. 정말 그래요? 췌장암 걸렸다가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글쎄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고 결국 죽었대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대요. 고에게 치료비가 든다는 말에 걱정이 더한 친정엄마. 우리 애들은 이제 점점 편안해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손자한테도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아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딸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정엄마는 혹시라도 자신이 딸의 짐이 될까 그것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은 강 씨의 친정 엄마는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면 딸이 걱정할 것이라면서 일단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딸에게는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술도 포기하고 응급 처방만 받으면서 병을 키워왔던 것이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수개월 동안 친정 엄마가 진통제를 털어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며느리에게는 친정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친정 엄마의 병은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이 상태가 악화된 후에서야 뒤늦게 딸이 알게 됐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일찍 가셨으면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신 거죠? 아, 얘가 생사람 잡네. 사돈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못한 거지 안 한 거 아니다 너. 난 약속을 지킨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목적은 무슨 뭘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주희 씨가 내민 것은 바로 친정엄마의 보험 증권. 친정엄마의 보험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주희 씨 부부가 이혼 위기를 넘기고 난 후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던 시어머니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가 이번 달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돈,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네? 그래도 벌써 5개나 들었는데. 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꼭 부탁합니다. 네? 이거 마지막이야. 꼭 부탁해요, 사돈. 네? 시어머니는 번번이 사돈을 찾아와 보험 가입을 권유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사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친정엄마는 무려 6개나 되는 보험을 딸 모르게 가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돈이 췌장암 판정을 받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사돈 명의의 보험이었습니다. 사돈 영숙 씨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무려 3억 원. 시어머니는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윤민혁 씨. 엄마, 근데 장모님이 안심 담배 달란 말씀 안 하셔? 걱정 마. 내가 다 술을 써놨으니까. 친정엄마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딸 주희 씨. 시어머니는 서류를 위조해 수익자를 아들 민혁 씨로 바꾼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내세워서 그 사돈이 죽기도 전에 암 진단비로 1억 원 가량의 보험금까지 받아갔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사돈 오 씨는 치료도 포기하고 서둘러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돈이 죽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바로 남은 사망보험금 2억 원까지 타갔던 것이고요. 딸 강 씨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보험 증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길로 보험사에 이제 보험금을 알아보러 간 강 씨는 수익자가 이미 남편으로 변경되어 있고 심지어 보험금도 모두 수령해 간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또한 향후에 알게 된 또 다른 비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준 비밀이 그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집을 팔아서 거금을 마련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김명화 씨하고 윤민혁 씨는 사문서 유죄죄로 구속합니다. 아,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범행을 주도한 시어머니는 징역 2년을, 남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돈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빨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